우리 동네 매거진 동네 발견 시작합니다. 자, 어느덧 9월입니다. 시간 참 빠른데요. 두 분 어떻게 9월 맞이하셨습니까? 예. 아, 이제 보니까요. 네. 하늘도 참 높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예. 아, 이게 가을이 왔구나 좀 실감이 되더라고요. 선해졌죠. 네, 네. 그런데 예. 이게 올해가 넉 달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왜 이렇게 슬프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더라고요. 왜 넉 달밖에 안 네. 남았는데 가슴이 아파요? 한 살 한 살 먹는 거잖아요. 김수민 아나운서가 이렇게 청춘이... 가슴이 아프면 저희는 찢어집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오늘 수민 씨 의상이 약간 낙엽색이에요. 그러네요. 가을 벌써 분위기네요. 예, 지는 나이가 됐구나라는 뭐라고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9월 들면서 우리가 태풍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에서 많이 벗어나서 안심을 하고 있는데 네. 이웃 나라죠. 일본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아서 맞습니다. 사실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이 태풍 재배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뭐 그냥 지붕이 뜯겨져 나가고 건물 간판이 떨어지고 폭우 때문에 그 일본의 국제공항이죠. 간사이 공항이 그냥 물바다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정말 그 이 자연재해 그 힘이라는 이 피해라는 건 엄청나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됐는데 빠른 복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의 이 태풍 피해만큼이나 또 가슴 아픈 소식이 하나 더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바로 브라질 국립박물관의 화재 참사였는데요. 네, 예. 네, 아마 크나큰 비극으로 좀 기록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12,000년. 와, 정말 오래된 유골이죠. 네. 루시아 그리고 우리 이집트의 미이라 등 사실 브라질 유산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문화 유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화재로 전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브라질 국민들의 상심은 어마어마하겠더라고요. 예, 이게 네. 정말 그 브라질 역사의 뭐 대부분 전부라고도 할 수 있고 남미 역사의 그 절반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박물관이었는데 이런 이번 그 화재를 보고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저희도 그 숭례문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때 참 안타까운 많이 맞아요. 우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이 방제 시설, 방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네 발견 오늘 첫 소식 또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려야겠죠?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다양한 꿈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네, 해시태그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이 동네 발견에서 종종 만나볼 수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얼굴은 잘 모르실걸요? 그래요? 반갑긴 하지만 사실 얼굴은 저도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요, 네. 바로 글씨로만 출연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뭐 동서보감, 시인의 인터뷰 등에서 그 딱 맞는 코너에 딱 맞는 맞아요. 손글씨를 써주셨던 캘리그라퍼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왔는데요. 캘리그라퍼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시죠? 어떤 직업인지 또 어떤 꿈과 또 열정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는 글씨로 봄날을 선물하고 싶은 캘리그라퍼 장명선입니다. 저는 글씨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고요. 주로 상업적인 글씨를 위주로 디자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간판 글씨라든지 명함 디자인, 상표에 들어가는 이미지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씨 코디네이터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울리는 글씨를 찾아서 입혀주는 작업이 저는 캘리그라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캘리그라퍼는 3번째 직업인데요. 첫 번째는 그냥 가장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2번째는 일본어 강사업을 거쳐서 지금 현재 글씨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나와서 19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대를 계속 다녔어요. 세무회계 쪽으로 공부를 더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격리가 되어서 좋은 남자를 그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면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갖게 됐어요. 그냥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전문대를 야간에 다녔는데 그러면서 20대 중반까지 왔어요. 왔는데 다른 친구들은 대학 생활하고 이러는데 나는 뭐가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돈은 벌었지만. 근데 그때 마침 제 주변에 친구 하나가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을 갔어요.
그 친구 보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좀 다 때려치고 가볼까? 말 생각에 진짜 때려치고 갔어요. 1년을 준비해서 갔어요.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갔다 와서 또 한 게 아까우니까 또 직장 계속 다니면서 방송통신대를 편입을 해서 일본어를 또 전공하고 또 졸업하고 또 아까우니까 교육대학원까지 가서 교육학 학위를 따고 지금 그런 식의 10년을 넘게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 얻은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선천적인 부지런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패가 사실 그렇게 썩 두렵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고 안 되면 다른 거 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이 있겠지. 내가 애를 낳고 경력이 단절되지만 다른 일이 또 있겠지. 찾아보자. 그러다 찾게 된 게 이 글씨였어요. 엄마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직업을 알아봤는데 사실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간에 하다 그만둬도 비용이 가장 적게. 애기 아빠한테 말할 때 문방사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 하다 그만둬도 남편한테 좀 덜 미안하겠다. 그런 생각이 우선 있었고 항상 그 뭔가 시작할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라고 맨날 이제 되묻고 질문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글씨 같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때 저는 취업을 나갔잖아요. 제 이력서 손글씨 엄청 잘 썼거든요. 줄 맞춰 쓰는 거 우리 반 친구들 거 다 써주고 이랬거든요, 이력서를.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글씨 하나 재밌겠다. 그리고 얼핏 찾아보니까 디자인을 하는 거래요. 사실 디자인이라는 말은 없었고 간판 써주는 거라는 글씨를 봤어요, 제가. 간판 써주는 거래. 고깃집이면 고깃집답게 쓰는 거고 뭐 야채 가게면 야채 가게답게 쓰는 거래. 너무 재밌겠다 이거. 그 생각은 처음 했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And now I miss the times when you'd hold my hand when I'm crossing the road. You never let me fall until it was time for you to let me go. And who knows when you're old and gray who you're gonna grow up to be. But every day I love you more. You did it all for me. I met my best friend. 이 글씨를 계속 쓰면 쓸수록 아, 이게 손글씨라는 게 나는 되게 어떻게 보면 서예에서 파생이 됐다고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되게 클래식하고 자칫 촌스러워 보일 수 있고 이런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캘리그라피는 꼭 서예 글씨가 아니어도 되는 부분이 있고 도구의 제한이 없고 너무 세련된 거예요. 그래서 왜 저희 요즘에 흔히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감성적인 것들이 많이 주목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좀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지 않을까 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래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예, 체감을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긴 사실 지방이잖아요, 경주.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세요. 농업 쪽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어떤 의식 같은 게 좀 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농업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농부세요, 다들. 농부신데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팔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다 보니까 우리도 좀 예쁜 얼굴, 우리 농장에 아니면 우리 화원에 뭐 예쁜 얼굴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이제 보시는 거죠, 디자인을.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까지도 안 가지고 계시다가 그런 이미지를 계시다가 최근에 이렇게 오세요. 오셔서 말씀을 들어보면 여태 그런 거 생각 안 했었는데 이젠 좀 이렇게 패키지도 제대로 해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사람들 딱 봤을 때 아, 이거 되게 먹음직스럽다,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자기도 소비자 입장으로 든다는 거죠. 본인들도 당신들도 하나 해보고 싶다 이런 거 보면은 아, 지방에 연세 드신 분들까지도 찾아오시는 걸 보면 굉장히 인식이 바뀌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작업했던 건데요. 포도 농장이에요. 청포도 농장 사장님이 좀 기억에 남네요. 당신들이 재배하고 있는 포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뭔가 이렇게 강한 우직함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조곤조곤 말씀하시면서 우리 포도는 이렇고 우리 포도는 색이 이렇고 향이 남다르고 이거를 계속 설명하시길래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잘 표현해야 되겠다 유독 그런 생각이 들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결과물 해서 드렸는데 다행히 그 포도 강조하셨던 부분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우선은 뿌듯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탁 보거든요. 지나가다 그래 보는데 좋다 이 생각이 딱 들면 첫 번째는 뿌듯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책임감이 더 커지죠. 어떻게 보면 가게가 오픈하기 전에 제일 먼저 달리는 게 상호 간판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누군가의 시작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두 번째는 그분들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오랜 기간 준비해서 여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작업을 대가를 받은 만큼 책임을 가지고 해야겠다. 그래서 갈수록 작업은 할수록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고 알면 알수록 하면 할수록 책임감이 더 커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없다고 생각했고 사실 계산하는 거 차라리 이런 거는 잘하는데 일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미술적인 재능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꺼내는 연습을 좀 했어요. 제 생각을 쓰고 그걸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구도를 만들어보고 정말 매일 연습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훈련에 의한 지금 결과물들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뭐 어떤 순수 미술을 하시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사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재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공부는 하고 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손에 밴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쓰는 획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글씨다 라고 딱 눈에 띄는 글씨밖에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약간 고충을 느껴서 요즘에는 그냥 사전 같은 개념이에요. 옛날 이제 선조들이 쓰신 한글 사전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보고 다른 획을 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쓰지 않는 다양한 획들, 자음 모음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I'm sorry, I know that's a strange way to tell you that I know we belong. That I know. 사실 이제 많은 처음에 문의 전화 주실 때 글씨를 전 정말 악필인데요. 저도 배우면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하시는데 캘리그라피는 사실 예쁜 글씨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글씨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본인의 서체를 살릴 수 있게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본인 자체도 본인 서체를 가지고 가는 그 인식이 조금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디자인 공부를 조금 더 해두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거 꼭 파고들어야 되는 공부뿐만 아니고 많이 보고 듣고 하시는 공부를 하시게 되면 확실히 달라요. 실제 유명한 캘리그라퍼들 가운데도 보면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보다 아 이분 참 글씨 감각 있다 하시는 분들 보면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글씨를 계속 더 오래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정각도 다시 배우고 지금 문인화도 다시 배우고 있거든요. 신목가. 근데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이유는 계속 배우는 이유는 글씨 쓰는 업을 오래 하고 싶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런데 이게 내가 한계를 느끼면 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각이나 문인화 같은 경우는 딱 그림, 도장을만을 배우는 게 아니고 디자인 같은 걸 배워요. 그 안에서 글씨 구도라든지 먹의 쓰임 그리고 다양한 도구 글씨만 쓸 때는 몰랐던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꿈이라면 이 일을 오래 하고 싶다. 근데 다양하게 오래 하고 싶다. 네, 좀 그에 대해서 좀 멋있게 글씨 쓰면서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세련되게
해나가고 싶다라는 게 제 꿈입니다. When I see you again. First your bumps go out your way and the vibe is feeling strong, and with small turns to a friendship and friendship turns to a bond, and that bond will never get broken and love will never get lost. And when brotherhood comes first in the line will never be crossed. Established it on our own, but the line had to be drawn. The line is where we reach, so remember me when I'm gone. How can we not talk about family when family's not? 네, 해시태그 인터뷰 캘리그래퍼 장명선 씨를 만나봤습니다. 아, 이거 보니까 손글씨의 세계가 참 그 다양하고, 예, 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게요. 정말 손글씨가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오랜만에 해본 것 같아요. 네. 더구나 저는 이 간판 이야기에 조금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 간판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또 그렇죠. 다양하고 네. 심지어 화려하기까지 한데 이 간판 안에 담겨있는 글씨들이 누군가의 자존심이구나, 노력의 산물이구나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유심히 또 깊이 있게 볼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 상호명을 디자인하실 때는요, 수십 장씩 써보는 건 기본이고요. 또 의뢰하신 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최대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버전으로 작업을 또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노력이 가상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간판을 컴퓨터로 이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 확실히 캘리그래퍼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이미지라든가 거기에 또 철학도 담겨 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이나 감성까지도 함께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 장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또 보면서요, 아,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분이 그러셨잖아요. 네. 자기의 장점이 네. 부지런함, 그리고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요즘에 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아까 영석 씨도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진다고. 네. 제가 질까봐 걱정이거든요. 삐지는군요, 요새 가을 되면서. 아니, 네.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좀 용기를 얻었어요. 전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부지런함과 용기, 저는 이 두 글자가 잘 매치가 안 돼요. 저는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이게 이제 제 모토 중에 하나인데, 부지런하면서 용기 있게 산다, 그걸 또 당당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지켜왔던 또 앞으로 꿈을 만들어가는 우리 장명선 씨의 가장 큰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네. 저 장명선 씨 이렇게 쭉 보면서 좀 집중을 못했어요. 왜요? 처음 갈 때. 네. 서영석 씨가 누구 좀 닮았다 그래가지고 그게 자꾸 매칭이 되면서 계속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뭐. 굉장히 이렇게 좀 러블리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예. 블리블리. 칭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네. 칭찬이니까 약간 네. 그 심블리, 심상정 씨. 심상정 의원하고 좀 닮았다 그래서 들었는데 이게 좀 유심히 굉장히 보니까, 예. 귀엽고 러블리하셨어요. 예. 손글씨만큼이나. 예. 하여튼 뭐 앞으로 이제 오래오래 또 새로운 글씨 계속 써내려가는 게 이제 꿈이라고 하셨는데 장명선 캘리그래퍼 새롭게 또 써내려갈 그런 그 글씨들 저희가 또 응원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동네 발견 다음은 어떤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소식은요, 포항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아름다운 가게. 네. 뭐 이런만 들어도 벌써 뭐 착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그런데요. 뭐 예. 기부도 많이 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절로 드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영석 씨가 맞춰주시니까 뭔가 신기한데요? 아름다운 청년이 되고 싶네요. 아,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비빔밥과 또 커피에 숨겨진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인데요. 이 바로 장애인분들에게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장애인들의 삶터 아름다운 가게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각기 다른 색과 맛을 내는 재료들이 한데 어울려 가장 한국적이고 건강한 맛을 내는 비빔밥과 은은한 향으로 바쁜 일상 속 작은 쉼표가 되어주는 커피 한 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속을 알고 보면 조금은 특별한 커피와 비빔밥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도 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게들을 지금 소개합니다. 포항 북구의 중앙상가 골목. 아침부터 고슬고슬 밥 짓는 냄새가 폴폴 풍기는 이곳은 점심 장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분주한 모습과는 달리 다소 조용한 분위기의 주방. 평범한 것 같지만 조금은 특별한 이곳은 작년 9월에 처음 문을 연 농아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농아인들은 재능이 많고 아주 실력도 뛰어난데요. 소통의 문제 때문에 사실 취업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각자 제일 잘하는 게 뭔가를 찾아보니까 요리 쪽에 제일 잘해서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재능을 살려서 식당을 운영하게 됐어요. 이 식당의 메인 메뉴는 비빔밥.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재료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하지만 벌써 함께 한 지도 1년. 말하지 않아도 척척. 아주 손발이 잘 맞는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답니다. 이 식당은 8명의 농아인과 시각장애를 가진 형제, 그리고 4명의 비장애인 분들이 함께 모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비빔밥의 각기 다른 재료들처럼 각자의 삶의 이야기들이 모여 하나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환경이나 여기 정면이 똑같아요. 우리가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하나 꼭 잘 가르쳐준 대로 잘해요. 꾸준함이 있는 친구, 진실한 친구예요. 드디어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이죠. 점심 장사가 시작됐습니다. 주문부터 주방일, 홀 서빙까지 완벽하게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데요. 역시 작은 거 하나만 주셔요. 이 식당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셀프 서비스. 가끔 홀이 바쁠 때는 이렇게 손님이 직접 필요한 물건을 챙겨간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식당의 메인 메뉴 비빔밥 역시 셀프라는데요. 대신 양껏 맛있는 비빔밥을 담아가고 맛볼 수 있다고 하니 셀프라서 좋은 점도 있네요. 쓱쓱 비벼 먹는 맛있는 비빔밥.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일반 식당보다 훨씬 더 정성이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음식의 맛이라든지 분분된 손질 방법이라든지 꽂고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시간도 다 다르고 데쳐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냥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되게 신경 쓰고 정말 잘 하셨어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서로의 조금 불편한 부분은 채워주고 함께하며 나누는 기쁨을 알아가는 사람들. 이곳에서 일하는 농아인, 시각장애인들은 다시금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어제 걸리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앞으로 꿈이 있다면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인식을 갖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게 제일 나에게 꿈이 됐어요. 다음으로 찾은 아름다운 가게는 모던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 포항의 한 카페인데요. 이곳의 바리스타가 조금 특별하다는데 그래서일까요? 일부러 찾는 손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특별한 건 아무래도 장애인 바리스타 분들께서 커피를 직접 내리신다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장애인 커피 전문가들이 일하는 카페인데요. 장애인 고용 문제를 개선하고자 포항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지금은 전국 13개 지점으로 확대된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장애인들에게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입니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일을 시작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직업을 얼마 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야 자립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면서 옆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들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교육해주고 기다려주느냐. 그리고 그 교육과 기다려주는 시간이 1년, 2년, 3년이 지났을 때 처음에는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또 나중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저희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장애인 커피 교육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별 스페셜티와 함께 원산지별로 핸드드립 커피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커피 전문가에게 듣는 커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더치커피는 찬물로 내리는데요. 10시간 동안 내립니다. 아침에 커피 가루를 갈아서 거기에 물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10시간이 지속된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더치액을 수거합니다. 더치 이것은 첫 번째로 카페인이 거의 없고요. 잠 못 드시는 분들한테 좋고요. 시원한 맛이 아이스 더치를 마셨을 경우에는 아주 갈증이 일반 아메리카노보다도 한 서너 배 갈증 해소가 더 잘 됩니다. 직업 활동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곳은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학술지, 국내 논문에도 소개될 정도로 장애인 고용 문제 해결의 성공 사례로 인정받고 있답니다.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커피를 많이 팔고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일하시는 장애인 선생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성장하면서 자립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에 맞는 7단계 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한 명에게 지역사회 7명 지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잠봉사자들이 함께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분이 90% 이상 직업 유지를 하고 있는 효과를 나게 되는 게 있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카페도 큰 타격을 입긴 했지만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전해준 것은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작은 후원들이 모여 다시금 장애인들의 삶터가 마련된 것이죠. 분위기도 괜찮고 맛도 좋고 그러면 카페에는 어디로 오든지 누가 일하든지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저는. 계속 일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정말로 큰 소망이자 꿈이죠. 계속 일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했던 일하는 기쁨을 다시 찾은 사람들,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장애인들의 삶터와 희망을 품은 아름다운 가게들이 더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 분들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 포항 지역의 아름다운 가게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들 표정들이 밝고 즐겁게 일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흐뭇하고 또 이분들 대단하시다라는 좀 존경의 마음까지도 들 정도로. 사실 장애인분들이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일에 대한 일하면서 얻는 기쁨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셨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가 좋더라고요. 아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이 꿈이에요라고 말씀을 하시던 장애인분이 계셨는데 그 꿈은 저희 동네 발견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집들이 갈 테니까요. 진짜 가실 것 같네요. 진짜 갈 거예요. 농아인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은요. 저희가 촬영간 날로 오픈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래요. 그렇죠. 1년 동안 정말 쉼없이 달려오셨는데 그래서 올 추석에는 1주년을 맞아서 전 직원이 함께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그만큼 또 이제 삶의 또 하나의 그 쉼표를 찍는 그런 또 여행을 또 다녀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열심히 또 번 돈으로 여행도 가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하루하루 즐겁게 재미있게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카페 보셨죠? 그 카페는요. 또 포항에서 1호점을 내면서 시작하면서 전국에 유일하게 늘린 카페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 고용 문제 개선을 위한 성공 사례로 꼽히면서 또 내년에는 필리핀에도 오픈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아까 영상에서 손님의 인터뷰가 기억이 나요. 분위기가 좋고 맛도 좋으면 누가 일하든지 상관없이 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카페에는 저도 일부러라도 좀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분위기가 좋고 맛이 좋아서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카페는요. 실제로 장애인 분들이 일하는 카페라고 소개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이 오히려 더 자기의 일에 집중을 하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정말 전국에 있는 많은
많은 장애인분들의 일자리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요. 많이 더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또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다음 주 저희 그 동네 발견 초대석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그 시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관계자분이 오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때 좀 여러분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고용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동네의 발견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좋은 의견들은 저희가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배의 시간, 몇 배의 노력이 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 이름 면발. 정직해서 통할 수 있는 게 이 우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직하면 무조건 통할 수 있다. 제가 건강에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손님한테 계속 이 수타면을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쫄깃한 면발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화려한 부재료보다 면발과 기본 육수에 집중한 우동 한 그릇. 36년 노하우로 소스와 면발이 혼연일체가 되는 부드러운 수타 짜장까지. 우리 동네 족타면과 수타면의 고수들, 면의 제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면의 제왕을 찾아온 곳은 포항시 유광리에 위치한 우동 전문점. 여기도 호로록 저기도 호로록 소리만 들어도 탱글탱글한 면발의 식감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우동 맛 어떤가요? 면이 정말 끝내줍니다. 네. 안 드셔보시면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먹었을 때. 괜찮다. 계속 오고 싶은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면은 그냥 일반 면. 이건 고급스러운 면. 손님들이 하나같이 칭찬하는 우동 면발의 비결은? 쫄깃한 면발 맛의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이른 새벽 사장님의 출근 시간에 맞춰 식당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우동 가게에 재면소라 이름을 붙일 만큼 면발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으로 가득한 박신우 대표를 소개합니다. 1차 반죽이 한창인데요. 재료는 오직 밀가루, 물, 소금뿐. 잘 섞은 반죽은 숙성을 거쳐 중요한 단계로 넘어간다는데요. 아니 잠깐, 난데없는 덧버섯 등장? 혹시 지금 반죽을 밟으시는 건가요? 반죽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죽을 왜 발로 하세요? 수타면을 많이 알고 계신데 저희는 발로 하는 족타면입니다. 족타면요? 네. 매일 아침 우동면을 만드는 사장님. 손으로 반죽하면 힘이 약해 공기층이 많아지고 기계로 하면 조직이 터질 수 있어서 이렇게 꾹꾹 족타를 고집한다고 합니다. 한 과정 만들 때마다 손끝과 발끝의 감각을 갖다가 최대한 활성화시켜가지고 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매일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느끼면서 감각을 느끼면서 발로 밟아야지 무조건 밟는다고 해서 그게 맛있는 면이 되지는 않거든요. 발끝의 감각으로 오늘 상태는 어떻다는 걸 알고 밟아야 합니다. 반죽에 공기층이 전혀 없을 때까지 밟고 또 밟고 호로록 삼키면 그만인 면발 한 줄이 탄생하기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모두 5번의 밟기 과정을 거친 반죽, 촘촘하게 쌓인 모습 보이시죠? 반죽을 발로 밟으면 밀가루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요. 공극이라고 하는데 밀가루 사이의 공극이 줄어들어서 쫄깃하고 맛있는 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식감도 떨어지고 쫄깃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면이 나오게 됩니다. 족타 반죽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숙성. 족타 사이사이 총 7번의 숙성을 거치는데요. 이것이 면발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일정 숙성 시간하고 정성이 들어가면 충분히 소화도 잘 되고 맛있는 면이 나옵니다. 대학 시절 라면을 배우고 싶어 방학마다 일본을 찾았다는 사장님. 어느 날 정성스레 만드는 우동을 맛본 뒤 라면이 아닌 우동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는데요. 일본인 스승에게 우동을 대하는 태도부터 노하우까지 수년간 배운 끝에 본인만의 우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고집스럽게 정성스럽게 만든 반죽이 맛있는 우동 한 그릇으로 탄생했네요. 면발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고 간 사람은 없다는 족타 면발. 손님들이 말하는 이곳 우동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입에서 묵직하게 막 뭔가 펀치를 맞는 느낌이랄까? 묵직한 타격감,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간장 우동, 비빔 우동 같은 경우는 진짜 찹쌀떡 먹는 그런 쫀득쫀득한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면이 되게 쫄깃한 것 같아요. 제가 밀가루 음식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좋아하지 않는데 되게 쫄깃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네요. 5시간의 정성으로 만드는 족타면, 우리 동네 우동의 제왕으로 임명합니다. 우동에 욕심이 들어가면 맛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오랫동안 이 맛을 유지하면서 우동을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 면의 제왕을 만나러 온 곳. 볼 때마다 설레는 짜장면과 맛있는 요리가 가득한 중국집. 중국 요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소스와 하나 되는 면발이죠. 여기 면발이 진짜 끝내줘요. 속도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잘 술술 넘어가니까 괜찮네요. 이 집은 수타면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 유명한 수타면의 비법 확인 들어갑니다. 달달한 짜장면에서도 얼큰한 짬뽕에서도 제 역할 톡톡히 해내는 수타면. 부드럽고 쫄깃한 수타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수타면의 주인공.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면을 만든다. 36년 노하우로 면을 뽑는 이동원 주방장을 소개합니다. 손으로 뽑아내는 수타면, 그 반죽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물과 소금을 비율을 잡아서 반죽을 해서 하루 정도 숙성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반죽이 너무 대도 안 되고 너무 질어도 안 되고 물 배합, 그다음에 소금 양 반죽을 해서 하루 정도 숙성하는 과정입니다. 하루 동안 숙성을 마친 반죽으로 본격 수타가 시작됐습니다. 거짓말처럼 쭉쭉 늘어나고 가늘어지는 면발. 수타면을 제대로 뽑는 기술은 한두 해 만에 되는 게 아니라죠. 수타면은 새가 날개를 펴고 새가 양날개를 펴고 날아갈 정도로 자연스럽게 날아갈 정도로 면을 공중에서 갖고 놓으면 아주 면발이 부드럽고 쫀득한 맛이 나옵니다. 그 밀가루 용량에 드는 용량에 따라서 이제 힘이 과열이 되지만은 그때 힘으로 하게 되면 어깨가 아프다든지 인대가 나간다든지 뭐든지 자연스럽게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듯이 자연스럽게 하면은 아주 면이 고르게 쫄깃하게 부드럽게 나옵니다. 양손 안에서 면을 늘리는 동안 공기가 충분히 들어가고 덕분에 면이 부드럽고 쫄깃해지는 게 수타면의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마술처럼 휘리릭 휘리릭 어느새 면발이 만들어졌습니다. 면을 치고 반죽을 하고 면을 가락을 낼 때 제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반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완성된 면을 삶아주고 이제는 짜장과 짬뽕을 볶을 차례. 화끈한 불맛까지 더해진 선압 짜장면과 차돌박이 짬뽕이 완성됐습니다. 입맛 당기는 비주얼에 놀라셨나요? 수타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르고 쫄깃한 면발에 2번 놀라실 겁니다. 소스와 착 감겨 중국 요리의 안성맞춤인 수타면. 뛰어난 수타면을 제대로 선보이기 위해 짜장면 종류만 무려 5가지. 고객님들 입맛이 변해가고 맵게 드시는 분, 순하게 드시는 분, 때려서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 여러 부분들의 손님의 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5대 짜장을 이렇게 지금 메뉴에 추천하고 있고 조리실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수타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 입안 가득 쫄깃한 면발로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소리까지 맛있는 면 요리의 유혹. 수타짜장, 수타짬뽕의 맛은 어떤가요? 다른 데는 이제 면이 뭉쳐가지고 이래 들어오는 느낌인데 면은 이제 각자 이제 면이 살아가지고 이제 같이 이래 넘어오니까 먹는 경우도 좀 덜 부담스럽고 약간 이게 면이 좀 더 굵다 보니까 양념이 묻어나오는 것도 좀 더 많고 씹는 맛도 좀 있다 보니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36년 내공의 고수가 만드는 수타짜장, 우리 동네 짜장면의 제왕으로 임명합니다. 제가 건강에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손님한테 계속 이 수타면을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입니다. 족타면과 수타면, 만드는 방식과 메뉴는 달라도 면을 만드는 정성과 기본을 지키는 철학만큼은 꼭 닮았습니다. 우리 동네 면의 제왕들이 정성으로 만드는 한 그릇, 맛보러 가실래요? 네, 우리 동네 면의 제왕들 만나봤습니다. 족타면과 수타면 함께 보셨는데 정말 그 면발 하나하나 이 공이 많이 들어가네요. 큰일 났습니다. 예. 벌써 허기가 막 지는 것 같고요. 배고프네요. 특히 이 수타면은 그 특유의 쫀쫀한 그 맛이 있잖아요. 그럼요. 특유의 쫀쫀한 맛. 예. 어우, 배고픕니다. 손맛이 있죠. 그럼요. 그러게요. 거기에 또 입안에 들어가면 그거 보셨어요? 타격감? 아니요. 입안에서 롤러코스터가 탄다고. 수타면이니까 얇고 굵고 있잖아요. 그거 그러게. 아시죠? 아, 진짜. 김수면 아나운서 또 좋아하죠. 예. 네, 저 먹는 거 가장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는 내내 행복했거든요. 둘 중에 우동하고 짜장면 중에 선택을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아까 보니까요. 네. 면발이 팅글팅글한 게 그거 우동을 먹고 싶더라고요. 아, 우동이요? 네. 예, 예, 그렇네요. 예. 사실 저는 그 우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었는데 네. 아까 그렇게 면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니까 5시간이 걸린다 그러죠? 네, 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면발 5시간이 걸리는데 음. 그 숙성하는 과정도 하루 정도가 더 걸린다고 그렇죠.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오늘 새벽부터 만든 반죽은요. 내일 손님들을 위한 것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주문 즉시 면을 삶기 때문에 예외 없이 20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오, 20분 못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릴 수 있죠. 이런 네. 맛집, 이런 수타면이라면 뭐 번호표 뽑고도 예, 어디 다녀올 수도 있어요. 맛있을 것 충분히요. 같은데 사실 네. 요즘 저는 우동집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우동 먹으러 가면은 부재료들이 너무 화려해서 이게 우동인지 아니면 재료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는데 오늘 소개해드렸던 집은 육수와 면발 딱 기본에 충실한 맛집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한번 꼭 가져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갈랍니다. 예, 같이 또 이제 튀김도 나오고 하니까 네. 좀 제대로 좀 잘 나오는 그런 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당분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렇게 이제 공들여서 만들다 보니까 체력도 많이 소모가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오후 3시까지 한다고 오후 3시 까지. 했죠? 그럼 네. 저녁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녁은 이제 수타 짜장면으로 드시면 되고 저녁에는 수타 짜장. 그렇죠. 예. 내일 점심은 족타 우동으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선배님. 잘 밀가루만 먹겠습니다, 선배님.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는데. 아, 밀가루 귀신이에요. 네. 젊으시니까 다들. 예. 근데 예. 보니까요, 짜장면 종류가 5가지였잖아요. 네. 사실 저는 한 가지 종류의 짜장면만 먹어보지 않았는데 제가 또 먹는 걸 가장 좋아하니까 네. 5종류의 짜장면 꼭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수타 짜장을 만드시는 분은 이제 10대 때부터 이 일을 이제 쭉 하셨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 요령도 뭐 또 기술도 없어서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어깨도 많이 아프고 그랬다고 하시는데, 36년을 이렇게 또 쭉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야말로 수타의 고수가 그렇게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요. 36년이라는 시간을 한 길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또 전국에 있는 우리 장인분들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국내 철 조각 작품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018 포항 스테라트 페스티벌이 오는 15일부터 13일까지 한 달간 철의 도시 포항에서 열립니다. 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호랑이의 꼬리를 잡다라는 주제로 국내를 대표하는 철 조각가인 김구린, 이강수 작가와 포항 지역의 철강 기업체 작품, 국내 유명 스틸 조각가 등이 출품한 70여 점이 영일대숙장 일원에 전시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올해부터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아트 투어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2018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 꼭 한번 다녀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박물관이 동국대 재학생과 또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서라벌 투어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올해 11월까지 매월 중순과 말 2차례에 걸쳐
가문사와 문무대왕릉, 소금강산, 남산 선방골과 삼릉골 등에서 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답사 비용도 무료라고 합니다. 살아볼 투어는요, 경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9월 달의 경우는요, 답사 일정이 15일과 28일이라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세부 일정은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은 문자로 받는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 경주 지역 산내면에 풍력 발전소가 추진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사업은요, 지난 7월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을 했고 사업 승인이 나는 대로 착수해 2022년 9월 말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각종 환경 피해 사례들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유치가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도 있기 때문에 산내면 풍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주민들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사업이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보니 이 지역 주민들은 주거 환경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산내면 풍력발전소 건설에 있어 환경 영향 평가를 고려한 주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간 동네 경향 전해드렸습니다. 자, 동네 발견 오늘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는데 동네 발견에서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이 발견한 동네 여러 가지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의 발견은요, 저희의 코너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코너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맛집, 멋집, 가볼 만한 곳, 가봤던 곳들이 있다면요, 저희에게 얼마든지 깨톡이라든지 홈페이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나누고요,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저희가 소개해드린 곳을 가보셨거나 그곳 갔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후기 남겨주셔도 좋으니까요. 동영상은요 1분 정도면 충분하고요. 사진은 3장 정도로 넉넉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사진은 세로 사진보다 가로 사진이 더 이쁘게 나온다는 거 명심하세요. 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동네 발견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더 다음 주에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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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